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피입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1월인데요. 뭐 좋은 소식도 있을 거고 뭐 아쉬운 소리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뭐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올해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그 새로운 해가 되면은 새로운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뭐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계발, 그다음에 운동한다든지 아니면 뭐 뭡니까 저기 교우 관계를 넓힌다든지 대인관계를 넓힌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 부분은 인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건강에 쪼금 더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자중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세대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이라면 어 뭐 예컨대 뭐 시니어도 있을 거고 주니어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거의 뭐 이제 퇴직에 가까우신 분도 있고 인제 막 시작하신 분도 있고 다양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직장 생활의 끝물에 계시든 또는 직장 생활의 스타트 선상에 있든 이런 관점을 가지면 어떤가 싶어 가지고 이 주제 갖고 왔어요. 음 직장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나만의 비장의 무기는 뭘까요? 그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라고 고민하실 텐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직장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 회사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충분히 축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설령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벗어나더라도 그때까지 축적된 전문성으로 홀로서기 또는 이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공적인 이직이나 홀로서기는 무척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느냐? 당연히 그 주어진 일이 쉽지 않은 일들이니 그 일을 해내려면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해내려면 나름대로 노력하겠죠. 공부도 하고 뭐 시행착오도 해 보고 또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또 새로운 관점들도 하게 되고 그리고 말 그대로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 뭔가 해내는 그런 경험들을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있어서의 전문성은 축적될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을 했다고 전문성이냐?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또 하나 그 레벨업? 좀 남들과 다른 수준으로 가려면은 그와 같은 전문성을 타인에게도 지도할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이 한 단계 레벨업이거든요. 흔히 우리가 전문가라 얘기하면 자신이 잘 알고 할 줄 알아. 근데 남들도 키울 줄 알아. 그러니까 프로가 또 프로를 양성하는 거. 그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 서야 비로소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주제는 이 주제예요. 직장에서 나만의 비장의 무기가 필요하다면 만들자. 근데 그걸 공고하게 만들려면 궁극적으로 회사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있는 동안에 그 전문성에 관련되는 저는 이제 직무 교육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직무 교육 사내 강사의 경험을 꼭 좀 하시라.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까지는 무슨 한이 있어도 내 분야의 직무 교육 사내 강사 활동을 꼭 좀 하시라.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본문은요. 제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 놨고요. 키 되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직장인보다는 직업인이 강조되는 시대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직장인이라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있는 동안에만 국한돼요. 근데 한 회사에 최대한 다닐 수 있는 기간이 정해졌죠. 정년이죠. 하지만 정년까지 다닌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본의 아니게 내 의사 상관없이 회사 형평에 따라서는 중도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지금 연말부터 연초에 그와 같은 일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은
기존의 그 명예퇴직하고 다르게 지금은요, 젊은 세대들에게도 명예퇴직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만으로 그 명예퇴직의 대상을 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데 이직할 수 있어 성공적으로.' 그렇다면은 젊은 세대도 이와 같은 명예퇴직에 대한 것을 수용할 수도 있겠지요. 어쨌거나 지금은 하여간 명예퇴직의 시즌이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 것처럼 직장인에 있어서의 그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오래 다니고 싶다 하더라도 본의 아니게 그 다닐 수 있는 기간은 정년보다 짧을 수가 있다. 그것도 무척 짧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애환이자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직장에 다니는 동안은 뭔가 비장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부분은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이 회사를 벗어나더라도 그 전문성으로 홀로서기 또는 이직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려면 전문성을 우리가 담보하려면 내가 전문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려면요. 중요한 거는 그와 같은 객관적인 그 팩트, 그런 일들을 실제 했는가. 두 번째,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정말 누가 봐더라도 객관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뒀는가.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다니기 위해서 땄던 필요했던 그 스펙들은 입사 시점에선 유효하지만 전문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런 일을 했어. 그리고 그 일의 결과물도 좋아. 이 두 가지가 받쳐줘야 돼. 이거는 학위만으로 이런 스펙만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입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특히 그 큰 성과가 객관적인 성과가 있어야 이 회사에서 벗어났을 때도 홀로서기 또는 이직이 성공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과를 내야 된다. 바꿔 얘기하면 모든 직장인이라면 이제 막 시작을 하든 또는 뭐 은퇴 시점이 있든 간에 하여간 자녀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지 뭐 짧게 생각하면 올해죠. 2003년도에 무슨 한이 있어도 내가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객관적으로 뛰어난 성과라는 것을 입증하는 해로 삼고 한번 트라이 해 보시라. 뭐 지금도 열심히 하셨지만 한번 올해만큼은 그런 입장에서 한번 노력해 보시고 그 과정의 축적도 좀 전문성의 축적도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좀 잘 좀 쌓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의 기회가 있다면 그거를 마다하지 마시라. 어 2023년 1월 현재 시점으로 저한테 올해 사실은 사내 강사 양성에 대한 강의 그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년부터 왔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시대가 되든 아니든 회사가 어렵든 어렵지 않든 직무에 관련되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직무에 관련된 교육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도 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같이 근무하고 있는 그 직무의 베테랑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쪼금 더 현실적이에요. 왜 비용 면에서는 많이 좀 자유로우니까요. 따라서 직무 교육에 대한 사내 강사 양성 교육에 대한 그 니드, 실질적인 그 운영 실적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일정량은 계속 유지된다. 여기는 회사 규모가 꼭 커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절박한 회사라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무슨 얘기냐면 사내 강사의 그 확보 숫자가 몇 명이 되든 간에 필요하다면 한다는 거죠. 적으면 적은 인원만큼.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여러분이 그 다니고 있는 회사에도 분명히 사내 강사 양성 교육의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있다면은 얼른 손들고 가시라. 직무교육 사내 강사라는 커리어가 인정받는다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잖아요. 나는 언제 이런 강의를 했다. 그때 강의 계획서, 그 강의 시나리오, 교육 자료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인증샷 또는 인증 동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나는 이 분야에 있어서 강의를 했어라는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나의 전문성을 밝히는 데도 도움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 가지실 거예요. 직무 이 앞부분인데 직무교육 사내 강사하면 왠지 그 친절 교육, 직장 애들 교육 그런 쪽의 강사로만 생각하는데 좀 달라요, 입장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직무교육 사내 강사는 친절, CS 교육 뭐 그 뭡니까? 또 변화 혁신을 만드는 강의 이런 것들이 하고 좀 달라요. 회사에서는요, 직무교육 사내 강사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그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을 위해서 직무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선정을 해서 양성을 해야 되는데 희망자들이 많지 않아요. 정말 전문성 갖춘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올 수도 있고요.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나는 직무 전문성이 뛰어나. 누구보다라도.' 그럼 트라이 하시라. 그런데 그 사내 강사기 때문에 강사로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강의 계획서, 강의 시나리오, 교육 자료가 필요합니다. 강의를 할 때 당연히 필요해요, 이거는. 근데 역설적으로 내가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 나는 특정한 교과목에 대한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 직무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다루는 교과목에 대한 강의 계획과 강의 시나리오, 교육 자료가 있다. 이건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을 좀 마다한 부분이 있어요, 이유가. 그게 뭐냐? 이거 내 노하우를 뺏기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어렵게 이거를 축적을 했는데 이걸 날로 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의 교육 대상자가 지금 여러분이 도달해 있는 그 전문성까지는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와 같은 전문성으로 향상하는 과정의 특정 시점까지는 필요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무 전문가로서 직무 교육에 대한 강의를 할 때는 강의에 대한 학습 목표를 정하는데 그 학습 목표 수준이 여러분과 같은 수준까지 만드는 교육 과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노하우가 전부 뺏긴다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성은 머리로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익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몸이 그냥 따라가요. 간단히 얘기해 자판 여러분들 그 뭡니까? 컴퓨터 키보드 자판 보세요. 자판을 보고 칩니까? 그냥 손이 가요. 그 전문성이 뛰어나면은 그런 부분이에요. 몸이 반응한다고 그러죠. 이거는 쉽게 전수가 잘 안 돼요. 텀이 있는 겁니다, 따라오려면. 또 하나 부분은 지금의 전문가라면요. 잠시만요. 지금의 전문가라면은 현재의 이슈, 트렌드를 계속 또 학습하지 않습니까?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하기 이전 단계만 머무르는 게 아니죠, 강사조차도. 계속 업그레이드 하지 않습니까?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나 자신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부분에 발전시킨다는 거죠. 업그레이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전 버전까지는 사실 공유가 돼도 나한테 손해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직무 전문가라면 지식 전문성에 대한 것이 샘물째 고갈되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회사 생활을 했을 때와 독립을 해서 13년째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입장이 똑같겠습니까? 만약 직장 생활 거로만 간다면은 굶어 죽죠. 일단 코로나에 대한 상황 부분. 제가 다닐 때 전혀 경험 안 했거든요. 지금 MZ 세대 제가 다닐 때의 신입사원들의 그 젊은 세대들의 계층 특징과 지금 회사 생활을 막 시작하는 젊은 세대 특징이 같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 교육도 강해 나가고 뭐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직장 다닐 때의 리더의 그 특성과 지금 직장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팀장들의 세대 특징이 같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무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그 전문성이 훼손이 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노력을 하는 과정 그리고 이미 내가 축적되어 있는 전문성의 나름대로의 그 뭐랄까요 그 버전을 치면 좀 낮은 버전 이 부분은 흔쾌히 오픈해도 손해 볼 거 하나도 없어요. 회사에서는 그 정도는 최소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는 걸 좋다고 칭찬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강사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요. 강사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나도 배우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강의라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 내 교육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강의를 자주 하다 보면은 교육 자료를 암송은 아니지만 굳이 보지 않아도 짧게만 보더라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만큼의 몸에 배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 강사를 하는 동안 이 축적될수록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은 쪼금 더 나의 몸에 고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몸에 밴다 그럴까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직장 생활이 잔여 기간이 뭐 보장된 건 아니지만 수년 남았다 치자고요. 그럼 한 해에 내 과목, 나의 전문성에 관련되는 그 교과목에 대한 강의를 매년 꾸준하게 한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분야만큼은 남들보다 절대 뒤지는 않을 거예요.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강사로서 강사의 그 경험도 갖고 있어. 이게 경쟁력이죠. 자, 이게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이겁니다. 자기 계발 좋다 이거예요. 살아남으려면. 근데 관점은 직장인으로서만 보지 마시고 직업인으로서의 자기 계발 좀 노력을 보시라. 근데 직업인으로서 되려면 일단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전문성 인정받아야 돼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 전문성이 없는데 직업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직업인, 근데 그 직업이 되려면 지금 이 회사에서 내가 축적을 해야 되고 전문성 축적해도 성과도 내야 되고 강의 경험도 필요하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올해 한번 사내 강사 양성 교육이 있다면 흔쾌히 손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제 블로그, 네이버의 블로그 HR 리스트 오시면 이 지금 설명드린 이 본문이 있어요. 그 안에 참고될 만한 글들을 또 연재해 놨어요. 링크 해 놨습니다. 이런 주제들이 이미 많이 올려 놨으니까요. 여러분들한테 도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드린 말씀은 다 끝났는데요. 어 뭐 동영상 시청을 나서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뭐 동의해 또는 뭐 에이 아직은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요. 단지 여러분 입장에서 새이기 때문에 한번 똑같은 것도 관점에 따라서는 달리 볼 수 있으니까 직무 전문성 축적 그리고 성과 내시라. 그럼 일단 이 회사에서 인정받으시라. 그게 나중에 이 회사에서 벗어나서 홀로 또는 이직할 때도 도움되는 직업으로 살아가는데 밑바탕이 된다. 그러려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사내 강사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시라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요 관련된 제 책들이 있으니까요. 요런 책들도 여러분들 뭐 우리 회사는 사내 강사 양성을 안 해. 아쉽지만 요 관련된 책도 있고 또 블로그에 글 일부러 올려 놨으니까요. 또 동영상도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이 안에 찾아보시면 강의 스킬 관련되는 글들도 있으니까 또 동영상도 있으니까요.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